결국 기시다가 오늘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고 즉각 한국에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어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 많은 일본인들은 어민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구구절절 사연과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들이 또 쇼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일본 내 분쟁도 격화될 상황입니다. 며칠 전부터 후쿠시마현 앞바다에는 서핑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일본인들과 단체들이 후쿠시마현 바다에서 놀아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엉터리 주장에 서핑을 하면서 당당하게 부딪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민들은 죽게 되었다고 통곡을 하는 현장에 이런 시위와 행사가 계속 열린 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충돌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시다는 어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온 전국어업 협동조합회 임원진과 면담을 했습니다. 서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고 바로 찢어질 정도로 형식적이었습니다. 기시다나 어민단체나 어차피 절차에 따라서 만나게 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시다는 피해대책기금 7천억 원을 주겠다. 앞으로 수십 년간 더 많은 보상금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민단체는 오염수 방류를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단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 보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금 오염수에 대한 나쁜 소문은 어민들이 더 내고 있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어민단체들과 지역어민들은 이미 엄청난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큰 화가 난 척 생쇼를 한다는 비판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어민들에게 어업을 하지 않아도 더 많은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일본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60%가 넘습니다. 이들은 결사반대를 하는 어민들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동안 일본 어민들이 지진 등 자연재해로 국가로부터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상금이 풀릴 때마다 가장 바쁘게 움직인 사람들은 파친코 업계였습니다. 현재도 후쿠시마현 인근 어촌의 파친코 업계들이 신규 매장을 오픈하려고 경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전 인근 지역 어민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풀렸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돈이 파친코로 흘러들어갔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이 왕창 풀린 지역에는 파친코형 업장이 오픈하고 보상금을 받은 현지 주민들이 자리를 꽉 채웠던 상황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이제 30년간 파친코 가게에서 매일 놀고 먹겠네라는 비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트리튬이 뭔지 모르는 어민들에게 기초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조롱도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무식해서 너무 오버를 하고 있다는 비난입니다. 한국이나 중국도 트리튬이 포함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어민들만 유독 난리를 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트리튬을 잘 이해하고 있는 어촌 쪽으로 파이프를 돌려서 그쪽에 보상금을 줘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무식해서 생떼를 쓰니까 보상금을 주지 않는 쪽을 골탕을 먹여라는 뜻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어민단체들은 아무리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풍평 피해는 심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도 필요 없으니까 마음 편히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놀고 먹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 어민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민들의 구구절절 사연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민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걱정과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되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중국, 홍콩의 수입금지 강화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수입금지가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우럭 같은 물고기가 한 마리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어업은 끝장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진 발생 후 원전 사고가 났을 때의 근 1년 동안 아무런 조업을 하지 못했을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이 오게 되었다고 걱정합니다. 특히 대대로 가업으로 어업을 해온 많은 어민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가업을 물려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이제 후쿠시마현 수산물은 40년 이상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독극물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는 풍문 피해는 어쩔 수가 없다. 풍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끈기 있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후쿠시마현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들도 풍문을 믿고 있는 소비자들은 바보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쿠시마의 생선과 쌀은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소비자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풍문 피해를 극복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막상 방류를 하게 되면서 다 끝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홍콩의 수입 통제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수산물뿐 아니라 쌀과 과자 등 다른 수출 품목까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지난달 약 431억 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일본의 전국 어민단체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막상 방류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벌써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방류를 하게 되면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큰 손실이 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중국과 홍콩이 일본 수산물을 수입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입 대체 국가로 기대하고 있는 한국도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부터 후쿠시마현 등 12개 도연에서 생산된 수산물, 식품,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현재는 10개 도연으로 줄여서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식품안전처는 한국은 앞으로 수입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7월부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전면적인 방사성 검사 실시로 농수산물이 장기간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항구에서 대기하거나 냉동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며칠 만에 농수산물은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부로 계속 폐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일본 현지에서는 중국발 농수산물 수출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발이 묶이면서 모두 썩어가고 있다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홍콩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은 과거 1조 4,148억엔, 약 12조 7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수산물은 3,873억엔,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수산물의 총 수출액 3,873억엔 중 중국이 22%인 871억엔, 홍콩이 19%인 755억엔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여러 지역의 어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계속 지역을 방문하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달래었습니다. 니시무라는 소문 피해에 대비한 3천억 원을 지금 당장 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7천억 원을 보상금으로 즉각 풀어버릴 계획입니다. 어민들의 불만과 입을 돈으로 틀어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 일본 방송에서는 뒤죽박죽 토론이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나름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방송에서는 지금 문제는 트리튬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삼중수소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삼중수소를 제거해서 해양 방류하면 인근 국가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고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비용 문제로 삼중수소 제거 기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대기 배출을 제한했다는 소식도 해외 토픽에 올라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제한을 거부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 제거 기술과 대기 배출 방안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결정이 현재 일본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40년간 방사능 우럭이 줄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